2024년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책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출판계와 대한출판문화협회의 활동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올 초부터 대한출판문화협회에 대한 수사 의뢰와 감사 등 문체부와의 갈등이 지속되었습니다. 출판을 비롯하여 서점, 독서 지원 등에 대한 예산이 모두 삭감되며 많은 우려와 함께 시작된 2024년이었습니다. 또 독서 인구가 감소한다는 문체부의 조사 결과로 출판 시장이 위축되지는 않을까 걱정도 많았는데요. 걱정과 달리 문자와 독서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며 출판계는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올해 말에는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으로 한국 출판계의 위상을 높이고 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성황리에 마친 서울국제도서전. 2024년 서울국제도서전은 걸리버 여행기 속 완벽한 세상으로 묘사되는 후인음을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주빈국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문학과 예술, 인문학을 포괄하는 세미나와 대담 포럼이 진행되었고 스포트라이트 컨트리 오만, 노르웨이에도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총 19개국, 452개사가 도서전에 참가해 450여 개의 프로그램을 선보였고 185명의 국내외 작가와 연사가 독자를 만났습니다. 2024년 서울국제도서전은 정부의 지원 예산이 전무한 상태에서 치러졌지만 넘치는 관람객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도서전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지난해보다 약 2만 명가량 많은 약 15만 명의 독자들이 도서전을 찾아주셨습니다. 특히 이번 서울국제도서전은 MZ세대를 중심으로 텍스트 힙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확산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책을 읽는 모습을 힙하다고 느끼며 텍스트와 함께하는 모습을 SNS에 공유하는 젊은 세대의 방문이 크게 늘어 출판 시장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2024 세계 노벨 문학축제. 2024년 10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국 출판계의 위상을 높이고 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며 출입 건물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출입이 공동 주최한 2024 세계 노벨 문학축제가 서울 도서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노벨상 시상식 개최일인 12월 10일에 맞춰 진행된 이번 축제를 통해 책을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이 축제를 즐길 수 있었고 한국 출판에도 큰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2019년 서울국제도서전의 얼굴이기도 했던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부산국제아동도서전의 시작. 올해 출입에서는 제1회 부산국제아동도서전을 주최하였습니다. 국내 최초의 아동도서전 부산국제아동도서전의 주제는 라퓨타였습니다. 걸리버 여행기에서 걸리버가 세 번째로 여행한 하늘에 떠있는 상상의 나라인 라퓨타는 무한한 상상력과 희망으로 어린이만의 즐거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총 16개국, 193개사가 도서전에 참가해 150여 개 프로그램을 선보였고 118명의 국내외 작가와 연사가 독자를 만났습니다. 특히 백희나 작가와 이수지 작가 등 인기 작가들의 강연과 곳곳에서 펼쳐진 작가와의 만남, 사인회 등으로 참석한 어른과 아이들 모두가 행복한 도서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총 5만여 명의 관객이 함께하며 성공적인 첫걸음을 시작한 부산국제아동도서전은 더 많은 책과 더 많은 작가들, 더 재미있는 기획으로 2025년 12월에 만나 뵙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없이 진행된 해외 도서전 참가. 출입은 우리 출판을 해외에 널리 알림으로써 문화교류와 출판 산업의 해외 진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해외 도서전의 정부 보조금이 전면 삭감됐습니다. 하지만 출협은 볼로냐 도서전에 이어 52년 연속으로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참가했고 타이베이 국제 도서전에도 자체적으로 참가하여 한국관을 운영했습니다. 특히 올해 해외 도서전에서는 독자적으로 부스를 낼 수 있는 여건이 아닌 출판사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일을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이전보다 부스는 소박해졌지만 어느 해보다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특히 노벨 문학상 발표 직후 열린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는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는 플랜카드를 걸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에도 여러 해외 도서전에서 한국의 다양한 출판 문화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출판의 미래를 위한 공공 서비스, 도서 판매 정보 공유 시스템은 현재 1,550여 개 출판사와 2,000명이 넘는 작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자는 실시간으로 도서 판매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저자와 출판사 간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편리하게 출고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자동 주문 출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출판사 업무 효율을 대폭 높였으며 도서관, 서점, 출판사의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모아둔 한국도서출판정보센터 코빅을 통해 다양한 구성원에게 필요한 책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납본은 새로 발행된 출판물을 30일 이내 제출해야 하는 법적 의무이며 책의 출생 신고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출협은 1965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회도서관의 납본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자료 수집 및 정리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담당자를 배치하여 체계적인 납본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판 산업 및 동향 정보 서비스 제공. 출협에서는 출판과 관련한 정책 및 연구,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출판독서정책연구소에서는 새로워진 독서 환경에 맞추어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에 발표한 2023 독서 문화 통계에서는 모든 종류의 출판 콘텐츠를 읽는 행위로 규정하고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뿐만 아니라 웹소설과 웹툰 등 웹 콘텐츠, 잡지와 웹진, 학술지 논문까지 다양한 매체 형식의 출판 콘텐츠를 조사에 포함시켰습니다. 조사 결과 성인 종합 독서율은 85.4%로 나타났습니다. 매체적 환경 변화에 맞춘 조사였기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출판시장 통계 보고서에서는 주요 출판사 및 서점의 경영 실적을 분석했으며 2024 한국출판연감에는 수렵 납본 도서를 바탕으로 생산 통계를 작성했습니다. 연구소에서 축적한 자료가 향후 출판시장 변화를 예측하는 데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출판권자 권리 강화. 2024년은 불법 복제로 인한 피해가 막심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출협에서는 법 제도 개선과 관련한 노력도 꾸준히 진행 중입니다. 불법 복제 및 스캔 피해에 대한 보상에서 출판권자가 제외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법 개정안을 발안했고 공공대출권이 인정될 수 있도록 도서관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24년 불법 복제 근절 대책 포럼에 참가하여 디지털 콘텐츠의 확산으로 불법 복제가 늘어나면서 점점 커지고 있는 저작권 침해 피해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대책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진행된 대학생이 말하는 디지털 불법 복제 현장 실태와 대안 토론회에도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대학생들의 디지털 불법 복제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고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2023년 발생한 알라딘 이북 해킹 사건에 대해
출판사의 피해를 줄이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피해 규모와 유출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사건이 발생한 알라딘 외에도 교보문고, 리디북스 등 전자책 유통사들의 보안 실태를 두루 점검했으며 알라딘의 출자를 통해 협상 테이블 구성과 모의 해킹을 진행했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 보고서도 발간하였습니다. 책의 날 기념식,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책 읽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출협의 노력도 계속되었습니다. 출협은 매년 10월 11일 책의 날에 기념식을 주최하여 출판의 의미를 되새기고 정부 훈포상과 출판 공로상, 출판 유공자상을 수여합니다. 2024년 도서출판 사명사의 고덕환 회장이 은관문화훈장을 수상하였으며 출협의 특별 공로상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려다 압수당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를 출간했던 고 나병식 도서출판 풀빛 대표가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3일에는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맞아 여러 출판단체와 함께 책 증정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젊은이들의 거리인 홍대 근처에서 책과 장미꽃을 선물하는 행사를 펼침으로써 독서를 장려하고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홍보했습니다. 출판과 표현의 자유 수호. 출판의 자유와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념하기 위한 조형물, 책을 지키는 사람의 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980, 90년대 출판, 사상, 표현의 자유를 위해 노력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출판인, 작가, 번역가, 서점인, 제작자들을 기록한 명판이 제작되어 출판문화회관 입구에 설치되었습니다. 당시 활동했던 출판인과 제작자, 서점인들과 출판 관계자들이 모여 제막식을 진행했고 소회를 들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출협은 출판 민주화 기념 사업을 위해 모금운동을 진행했고 148곳의 개인과 단체가 참여해 목표 모금액을 넘어선 7,250만 원에 도달하였습니다. 2025년 1월에는 한국언론정보학회와 공동주최로 언론과 출판의 자유에 관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가 압수된 5월 16일을 출판과 표현의 자유의 날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올해에는 코로나19 시기 작고하신 출판인을 기리는 합동 추모제도 진행했습니다. 방역조치 준수를 위해 원활한 조문과 추모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코로나19 시기 작고하신 출판인 10분을 추모하며 출판 발전에 공헌한 업적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 출판계에 큰 발자취를 남기신 출판인들의 높은 뜻을 기리며 그 정신을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마포 출판문화진흥센터 플랫폼 P의 위탁 운영을 시작했고 출판 다양성 위원회에서는 상하반기에 걸쳐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올해의 청소년 교양 도서를 선정하였고 제천 마을회관에 도서를 기증하여 김민기 서재를 조성하기도 했으며 책나눔 꿈과 꿈 사업을 통해 아이들의 독서 환경 조성을 도왔습니다.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커다란 정치적 변화의 계기를 맞게 됐습니다. 우리 출판인들은 계엄군이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과 출판을 통제하겠다는 자막이 TV 화면에 끝없이 반복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선진국으로 향해 가던 대한민국 호가 선로를 이탈하여 비정상 국가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또한 많았습니다. 새해에는 온 국민과 출판계가 뜻을 모아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2025년에도 출판계의 권익 향상과 출판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새벽을 지나온 대한민국의 2025년이 응원봉들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